노인분들 잠자기 전에 이 비타민들을 챙기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왜 매일 밤마다 근육이 사라지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60세 이후 해마다 최대 팔의 근력이 감소합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밤에 섭취하지 않는 필수 비타민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조용한 근육 손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뼈가 잘 부러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위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필수 비타민을 올바르게 특히 밤에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93%가 수면 중 근육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17가지 비타민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하나 빠졌다고 해서 5년 뒤 혼자 걷는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들이 잠자기 전에 꼭 섭취해야 할 7가지 강력한 비타민을 중요도 낮은 순서부터 가장 중요한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비타민은 갑작스러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으면 밤 동안의 근육 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비타민 7위 마그네슘. 아마 평생 동안 이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소홀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닙니다. 밤마다 근육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의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것은 바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magnesium, 글라이시네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위벽을 통과해 수면 중 근육 속으로 직접 도달합니다. 마치 몸의 평온함을 선사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세포 내 수분을 유지하며 산소 소비를 조절하는 효소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뻣뻣해지고 쥐가 나고 탈수되어 밤새 서서히 약해집니다. 폴레르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25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3개월간 복용했을 때 아침 근력 34% 증가, 수면질 향상, 관절 뻣뻣함 감소, 다리쥐, 빈도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왜 하필 밤에 중요할까요? 우리가 잠들면 근육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계 몸을 회복시키는 신경계인데 이 시스템이 연료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복용법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섭취하세요. 견과류 시금치 일반 멀티비타민이 아닙니다. 순수 글리시네이트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면 중 근육 손실을 막는 가장 저평가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6위, 비타민 B12, 비타민 B10, 이 비타민은 근육의 전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BP 없이는 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신경을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으며 근육은 성장도 움직임도 회복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산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식사를 통해 BD를 제대로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기나 멀티비타민을 먹어도 흡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다리가 무겁고 중심이 안 잡힙니다. 발밑이 젖은 시멘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근육 파괴의 시작입니다.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근육 약화를 겪은 어르신 중 39%가 비미결핍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활성형 비가치 메틸코발라민 글을 고용량으로 복용한 결과 단 8주 만에 신경근육 협응력 49% 향상이 있었습니다. 출처 신경학 저널. 복용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비타민 B12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면 중 가장 깊은 단계에서 신경 재생을 돕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혀 밑에 녹여 먹는 액상 또는 정제가 효과적입니다. 복용법 60세 이상이시라면 잠자기 1시간 전 메틸코발라민 1,000mg를 혀 밑에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침에 걸음이 더 안정되고 반응 속도는 빨라지며 뇌와 근육 간 연결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O위, 비타민 D3, 비타민 D3.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뼈에만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60세 이후 근육을 실제로 잃게 만드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D3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근육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유전자는 근육 분해를 막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D3가 부족하다면 이 유전자들이 잠들어 있고 근육은 더 빠르게 위축됩니다. 특히 빠른 반응이 필요한 근육 섬유속근의 활동이 꺼져버립니다. 계단 오르기, 균형 유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근육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D4, IU를 매일 12주간 섭취했을 때 하체 근력이 18% 향상되었습니다. 출처 임상내분비학 저널. 또한 D3 수치가 낮은 사람은 보행 보조기기를 사용할 정도의 근손실 위험이 2배 더 높았습니다. 출처 스위스 연구팀. 왜 밤이 중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근육은 단백질 합성 작용을 합니다. 이때 D3는 세포에게 조직을 다시 만들어라, 아미노산을 흡수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D3가 없으면 이 재건 과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날보다 더 약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용 팁 D4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60% 이상 증가합니다. 저녁 식사 후 아보카도 한 조각 또는 땅콩버터 한 숟가락과 함께 D3를 섭취하세요. 이 작은 연성 젤 하나가 수면 중 근육 유지에 있어 단백질 쉐이크나 고무밴드 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 신호가 없다면 근육은 스스로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 밤에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 4위, 비타민 E, 비타민 E.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는 피부에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근육에 있어서 비타민 E는 일종의 근육 방패입니다. 비타민 E는 밤 동안 근육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깊은 회복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 염증으로부터 근육 세포막을 감싸서 영구적인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이며 근육 약화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량이 높은 어르신은 걷는 속도, 손하기 힘 등에서 27% 더 나은 신체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출처 미국 임산영양학 저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 전에 천연 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E400IU를 섭취한 고령자는 근육 손상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출처 아칸소 대학교 연구팀. 하지만 주의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비타민 E가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합성형 DLE 아닌 천연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복용법. 식사 후 1시간 공복 상태일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몸이 깊은 수면 상태로 진입하기 전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제 하나가 넘어지고 다쳤을 때 회복 속도를 높이고 통증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아닐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근육 피로가 줄고 통증이 덜하며 중심 잡기가 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E에 보이지 않는 진짜 힘입니다. 비타민 3위, 비타민 B6, 비타민 B6.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B6를 그냥 멀티비타민에 들어있는 흔한 성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B6는 밤마다 노인의 근육 엔진을 켜주는 점화 스위치,
와도 같습니다. B6 없이는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닭고기 달걀,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어도 B6가 부족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떠다니다 사라집니다. B6는 근육 세포 내에서 아미노산 대사를 촉진합니다. 즉, 섭취한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B6 혈중 농도가 높은 고령자는 3년간 제지방 근육량이 22% 더 많이 유지됐습니다. 즉,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막는 장기적 보호 효과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 터프트 대학은 수면 중 B6가 근육 단백질의 분해율을 최대 18%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밤이 몸이 근육을 복구하는 동화 애나볼릭 상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재생 과정에 아은은 연료로 작용합니다. 복용법, 활성형 P5PB6를 선택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 물과 함께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느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용 후 바로 변화가 오진 않지만 몇 주 후엔 회복력이 더 좋아지고 아침에 힘이 더 생기고 근육량 유지 혹은 소폭 증가도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엔 근육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B6가 제 역할을 하면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타민 E위, 비타민 C, 비타민 C 대부분은 비타민 C를 감기에 좋은 영양제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의 근육 회복에 가장 과소평가된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자기 직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콜라겐 합성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근육 섬유를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근육 섬유는 약해지고 잘 찢어지며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근육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태가 바로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즉, 노화로 인해 근육이 말라가는 상태입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섭취한 고령자는 근육 손실 위험이 67% 낮았습니다. 또한 오리건 주립대의 연구에선 단 2주간의 경미한 비타민 C 결핍만으로도 콜라겐 합성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는 동안은 우리 몸이 근육 회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취침 전에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용법,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리포소명 또는 버퍼드형 비타민 C를 선택하세요. 마지막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 공복 상태에서 1료 이 정도 복용하면 충분합니다. 몇 주가 지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통증이 줄어들며 결합 조직이 더 강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콜라겐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C가 그 효과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비타민 C 없이는 보충제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1위, 비타민 K2, 비타민 K2 아마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근육이 밤마다 조용히 약해지는 걸 막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 바로 K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K는 우리 몸속 칼슘의 위치를 결정짓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근육이나 뼈가 아닌 동맥 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균형과 협응력의 기초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K를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칼슘이 근육과 뼈로 정확히 전달되어 구조를 강화하고 기능을 되살립니다.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KTAT를 12주간 복용한 고령자는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효율이 55% 증가했습니다. 즉,
지구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덜하며 에너지 연소가 효율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연구에선 K2를 복용한 노인의 다리 근력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K2가 결핍된 경우 수면 중 근육 분해가 2배까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흡수가 아니라 어디로 보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K는 우리 몸에게 미네랄을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설계자입니다. 복용법 MK7 형태의 K2를 선택하세요. 이 형태는 혈중에 최대 72시간까지 머물며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완전히 흡수됩니다. 복용 팁, 잠자기 전 땅콩 버터나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과 함께 K2 한 캡슐을 드세요. 이때부터 미네랄 재분배가 시작되며 근육과 뼈 재생이 활성화됩니다. K2는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르신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복용을 시작하면 다리가 더 단단해지고 걸음걸이가 힘차지며 만성 약화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비타민 효과를 극대화하는 5가지 핵심 팁. 이제부터 안내드릴 5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어르신의 비타민 흡수율과 근육 회복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반드시 지방과 함께 복용하세요. D3, E, K2 같은 비타민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70%까지 증가합니다. 아보카도 한 조각, 견과류 몇 알, 땅콩 버터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지방 없이 섭취하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마그네슘, 아연, 칼슘은 따로따로. 이 3가지 미네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전 칼슘은 점심때 아연은 아침 공복에 최소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복용하세요. 항상 활성형 비타민을 선택하세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산화형 X, 메틸 BHG, 시아노코발라민 X, MK7 K2, 일반 K2X. 활성형은 노년기 체내 흡수와 활용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매일 밤 루틴으로 복용하세요. 몸은 일정한 주기로 회복 작용을 반복합니다. 며칠씩 걸으면 근육 회복 주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치카처럼 매일 저녁 고정된 습관으로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복용 시 물을 꼭 함께 드세요. 비타민은 물에 녹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작용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삼키지 말고 작은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어르신의 근육 회복은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10년 뒤 10주 후가 아니라 오늘 밤 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는 동안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근육이 말라가고 단백질 합성이 멈추며 염증이 쌓이는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은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아십니다. 마그네슘, 회복의 열쇠, B12, 에너지 신호, D3, 재생 명령, E, 근육 보호, B6, 단백질 구축, C, 콜라겐 수리, K2, 미네랄 배치. 이 7가지 비타민은 각각 다르게 작용하지만 모두 밤에 함께 작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결과, 과학적 연구, 수많은 어르신들의 체험담이 증명합니다. 이제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어떤 비타민을 드실 예정인가요?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빠져있는 한 가지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에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배우자,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자립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노년 건강 팁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 아침 통증의 원인. 계란과 식단 조합의 문제. 아침에 다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붓고 이유 없이 뻣뻣한 느낌으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잘못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만성 염증과 다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층이 계란을 섭취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까요?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10D, 그리고 콜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흔히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에너지 생성, 근육 회복, 뇌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소화 능력이 느려지면서 특정 음식 조합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계란과 특정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무릎이나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염증은 단지 통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제약, 관절염 악화, 신경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위협받게 되죠. 이제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드시던 조합이 몸에 조용한 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초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가공육, 아침에 익숙한 조합이 만든 위험. 1.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많은 노년층 미국인에게 아침에 지글지글 구워진 베이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위로가 되고 일상의 루틴이며 추억이 담긴 음식이죠. 계란 옆에 햄이나 소시지가 곁들여진 식단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평범한 아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조합이 무릎이 붓고 관절이 굳고 다리가 아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 인공보존제, 질산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심장에도 해롭지만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전신염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러한 성분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이미 느려진 하체 관절과 근육에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계란 자체는 영양가가 높지만 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가공육의 질산염과 만나면 혈중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과 유사한 통증, 발적 부기 등이 특히 무릎과 발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 또는 하루 중 늦은 시간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원인을 아침 식사와 연결짓기 어려워서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염증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지속적인 고통으로 인해 정서적 피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5분의 풍미가 여러분의 자율성을 천천히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베이컨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싶어질 때 그 대가가 무릎 통증일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수년간 계란과 함께 먹어온 평범한 토스트 한 조각도 사실은 불씨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 중이라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첫 번째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흰빵, 베이글 머핀. 달콤한 위로가 만드는 통증. 흰빵, 베이글 머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계란 옆에 구운 토스트, 한 조각 버터를 바른 베이글 부드러운 머핀. 이런 아침 식사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편안함, 단순함, 그리고 집 같은 느낌을 주는 음식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지 익숙함만으로 식단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절다리 그리고 활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흰빵 베이글, 머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자연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섭취하면 급격히 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몸은 이 혈당 상승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무릎, 발목, 발 등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염증 신호는 관절의 연조직을 서서히 약화시키며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노년기에는 대사 기능과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급격한 혈당 변화는 더욱 위험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다리 근육의 염증을 고착화시키고 걸을 때마다 불편한 피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계란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더욱 느려져 장 속 염증이 심화되고 이 염증이 혈류를 통해 이미 약해진 관절로 전달됩니다. 결국 관절염이나 노화로 약해진 부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푹신한 흰빵 한 조각과 스크램블 에그가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저녁에 발이 붓는 원인이 바로 그 조합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의 원인이 접시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라면 많은 분들이 계란 위에 뿌리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는 괜찮을까요? 다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즈. 녹은 치즈가 부르는 조용한 통증 3. 치즈. 특히 녹이거나 가공된 치즈. 따뜻한 치즈 오믈렛 또는 스크램블. 에그 위에 사르르 녹아내린 치즈. 정말 만족스럽고 부드러운 조합이죠. 치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랫동안 위로와 익숙함을 주는 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추가 재료가 여러분의 일상 속 관절 통증과 뻣뻣함의 숨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증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아침 식사로 자주 사용되는 가공치즈에는 관절과 근육을 자극하는 성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체 쪽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장 건강도 점차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공치즈에 포함된 포화지방 화학 첨가물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소화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거운 음식은 체내에서 소화되기 어려워 계란과 치즈의 조합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몸에 무리를 줍니다. 결국 우리 몸은 이 부담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염증 반응을 보내게 되며 이는 종종 식사 후 발목이 뻣뻣해지거나 종아리가 아프고 무릎이 붓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통증은 단지 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자율성마저 서서히 잃게 만듭니다. 정원 가꾸기나 우체통까지 산책하는 작은 기쁨조차 힘든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이 위로를 가장한 아침 식사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즈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던 일부 채소들 역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면 첫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지과 채소, 고추, 감자, 토마토가 관절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 고추, 감자, 토마토. 우리는 평생 동안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소는 건강에 이롭지만 모든 채소가 노년기의 몸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절이 약하거나 뻣뻣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 가지,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대표적인 가지과 채소, 나이트쉐이드입니다. 색감이 밝고 영양가 있어 보이며 오믈렛이나 아침 식사에 자주 곁들여지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한 채소들이 실제로는 다리 무릎발의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에 들어있는 솔라닌 소라미네이라는 천연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신경 기능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경우 이러한 성분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솔라닌이 몸 안에 축적되면서 연조직을 자극해 뻣뻣함, 붓기,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경통이나 관절염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아침 시간이나 식사 후에 무릎이 더 뻣뻣해지고 다리가 무겁거나 발이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과 채소니까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가지과 채소를 오믈렛에 넣어 드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 안에서 이상적인 염증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염증에 취약해진 몸이 이 음식 조합으로 인해 과부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만성 통증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간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믈렛 속 토마토 몇 조각이 밤늦게 찾아오는 다리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관절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채소의 종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침의 달콤한 요소들, 과일 주스나 잼 한 스푼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 잼 케첩 주스가 관절을 해치는 이유 알려. 설탕 잼 젤리, 케첩당이 첨가된 음료, 아침 식탁, 위 작은 오렌지 주스 한 잔, 토스트에 바르는 잼 한 스푼 계란 위에 살짝 뿌리는 케첩. 이 모든 것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겐 작은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는 아주 적은 양의 당이라도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은 단지 혈당 수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다리에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설탕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과거에는 괜찮았던 달콤한 간식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됩니다. 설탕이 혈액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혈당 급증과 인슐린 반응은 혈관과 관절 주변의 민감한 조직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화 반응, 질라이케이션이 발생하여 당분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연골을 손상시키며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하체 부위, 다리와 발 쪽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은 종아리에 불타는 듯한 토종 발끝의 찌릿함, 무릎의 뻣뻣함이 아침에 먹은 잼 한 스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분은 단순히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 당 전 단계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겐 조용한 적과도 같습니다. 회복 속도를 늦추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작은 통증조차 오래가게 만들죠. 달콤한 음료가 가져오는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당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한 대체제라고 생각하며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버터 대용품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그 치명적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린. 건강을 위한다며 선택한 대체품의 배신 6. 인공 버터 대체품 또는 마가린. 오랫동안 우리는 마가린은 버터보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심장 건강에 더 안전한 선택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권했고 선한 의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버터 대신 마가린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린과 인공버터, 대체품은 특히 트랜스지방 트랜스팻과 경화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오일스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가장 위험한 아침 식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조리될 때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지방의 종류에 민감해집니다. 세포는 더 섬세해지고 관절은 더 취약해집니다. 마가린은 제조 과정에서 지방 구조가 변형되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형성됩니다. 이 성분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성분일 정도로 유해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염증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빵에 발라 굽거나 계란을 튀길 때처럼 열을 가해 사용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관절 내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다리 쪽 혈류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종아리 통증, 발저림, 무릎 쑤심, 심지어 갑작스러운 쥐경련까지.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순환 장애로 여기지만 실제 원인은 아침 식사용 기름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피해가 천천히 누적되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걷고 싶은 몸, 넘어지지 않는 안정감,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조용히 해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란이라는 익숙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 염증 없이 즐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계란 섭취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왜 노인은 이런 음식 조합에 더 취약한가? 조용한 염증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 7. 노인이 이런 조합에 더 민감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위험이 경고와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특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들은 천천히 조용히 습관처럼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마다 반복해온 식사 계란에 토스트 베이컨 치즈 혹은 잼 한 스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이 60세 이후의 몸에는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하고 오래가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단지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제한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나이 든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지방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40대에는 별 탈 없던 음식 조합이 70대에는 며칠씩 지속되는 통증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조합은 혈당 요산 염증 물질을 동시에 자극하여 우리 몸속 연조직과 관절을 공격하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고통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발끝이 찌릿하고 무릎이 쑤시고 아침에 몸이 굳어 있어도 그 원인을 음식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단순히 노화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원인은 우리 접시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예전에는 고통을 줬던 음식들이 이제는 회복과 치유를 돕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란과 따뜻한 아침 식사는 여전히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곁들이는 것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입, 단 하나의 조합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 8. 노년기에도 계란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은 세월을 넘어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익숙하고 영양가 높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계란은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에너지 생성 근육 강화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가득한 계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죠. 하지만 어떻게 요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란이 여러분의 관절을 돕는 음식이 될지, 통증을 부르는 음식이 될지는 바로 그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계란과 함께 먹기 좋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시금치, 케일, 아루굴라 같은 녹색잎 채소는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으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공급합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심장에 좋은 지방을 제공하며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 가공 치즈 대신 활용하면 맛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고구마나 퀴노아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계란은 삶거나 찜으로 익히거나 올리브유 또는 코코넛 오일에 약하게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이나 인공 버터를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희생이 아니라 미세한 개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 것이죠.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 무릎 자율성을 지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음식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투자입니다. 내일 아침의 통증이 아니라 내일 아침의 평온함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음식은 메시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인생을 바꾸는 선택.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음식은 메시지입니다. 몸에 말을 겁니다. 때로는 염증을, 때로는 회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음식이 먼저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사랑해온 음식들, 베이컨 흰빵, 치즈잼 케첩, 달콤한 주스, 이 친숙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관절과 다리에 조용한 고통을 안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익숙함은 때로는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맛이 익숙하다고 해서 몸에 안전한 것은 아니며 입맛은 진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이라는 것을 과거와 미래가 대화하는 도구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한 끼 식사가 내일의 나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침대 머리맡에 약을 줄일 수 있고 왜 이렇게 아플까라는 질문 대신 오늘은 기분이 좋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리 통증 관절, 부기 움직임 둔화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란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계란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함께 먹는 것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내 다리, 무릎, 허리에 보내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며 살고 싶다고.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의 접시 위에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그 이상이든 말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게 더 진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갑시다.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팁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고 써주세요.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